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육에 몸담은 지 20여 차 되는 교사 응라고 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대해 부탁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학부모님께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검찰 조사를 마쳤으나 검찰로 넘겨진 지 일주일 만에 구공판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담대하게 엉킨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죄송함을 무릅쓰고 탄원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2022년 9월 5일 사건 발생 통합학급 수업 도중 여자아이 앞에서 바지를 내렸고 이로 인해 여자아이는 너무나 큰 심리적 충격을 받고 학교에 오는 것이 무섭다고 하며 분리조치를 원함. 2022년 9월 15일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를 통해 통합시간 조율, 성교육 등 해결방안 마련함. 2022년 9월 18일 일요일에 학생의 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이에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는 이를 다시 취소하였고 2022년 9월 19일에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의 부모와 통화 중 아동학대 정황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보냈음 이 포착되었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음. 2022년 9월 21일 경찰 통보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음. 2022년 9월 13일 사안 이후 분리조치로 통합학급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 당시 맞춤학습반 교실 앞 강당에서 통합학급 학생들의 외부 강사 놀이체육 수업시간이라 신나는 음악 소리 등으로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함.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는 상황 발생. 이어지는 수업에서 교재와 관련된 수업 내용을 진행함.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보여준 동영상에 집중하도록 다소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과 디귿치오찌읒치읒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종이를 찢어버려요라는 예시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고 쓸 때 이 표현이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낸 언어로 오인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함. 사건 내용 2022년 9월 5일 학생이 통합학급 교실 2학년 2반에서 바지를 내리는 상황이 발생. 학급 여학생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여학생 학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특급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2학년 2반 담임선생님께서 코로나 감염으로 부재 중이셔서 여학생 학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에 학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 부모님은 굉장히 화를 내셨고 성피음리을 피해자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있을 수 없다. 확실한 분리 조치와 더불어 강제 전학을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꽤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면서 통합학급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학부모님을 설득했고 담임선생님께서 다시 출근했을 때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열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면서 여학생 학부모님과의 면담을 마쳤습니다. 이 면담 중에 제가 담임선생님 부재로 굳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지 않아도 되는 학부모님과 긴 시간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고 모진 말씀으로 질타를 받아야 하는 것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를 고소한 학생 학부모님과도 2022년 9월 8일 상담을 실시했고 저는 일단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는 의도로 다시 여학생 학부모님과 전화통화하기를 권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어머님과 알고 지내는 외부기관 전문가가 학교에 와서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사, 학부모와의 연계로 학생의 여러가지 문제행동들을 개선하는 방안 및 인력지원, 개인활동 보조 등을 이야기하셨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일단 이 문제는 남학생 학부모님이 사과를 우선으로 하고 여학생 학부모님의 감정을 누그러뜨린 후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인데 여학생을 비롯한 학급 아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본인 아이만 생각하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2022년 9월 9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협의하는 시간 조율 본인의 의견들을 카톡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여학생이 밤에 떠오른다. 학교 가기 무섭다 등 심리적인 충격이 있는 상황이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무조건 2022년 9월 19일 월요일부터는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하겠다. 학교에 보내더라도 저희 반에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싫으니 조퇴하겠다 등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답답하였습니다. 저도 조금 단호하게 이번에 열릴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는 통합교육시간 조율에 대한 것이다.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통합학급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함이 드셔서 녹음기를 아이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2022년 9월 13일 저를 고소한 날 아침에 아이가 특수교육지도사 선생님과 1층에서 만나 교실로 올라오는데 지도사 선생님께서 아침 맞이를 하면서 추석 연휴 잘 지냈냐고 물었더니 이 반에 못 가 다른 학교에 갔었어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인사차 잘 지냈냐고 물어보니 이 반에 못 간다는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교실에 아이가 들어왔고 다른 아이들도 저희 교실에 있다가 통합학급 교실로 가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 실내화로 가라 신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반에 못 간다고 했지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시 다른 형들과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왜 못 가지? 왜 못 간다고 했지? 라며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학폭사안 연루, 여학생 학부모님의 질타, 남학생 학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여학생 학부모님께 사과하지 않는 모습, 카톡으로 본인의 요구사항만 이야기하는 부분 등으로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며느리로서 명절을 보내야 했고 저의 몸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이 한 달 이상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교실이 체육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하필 그때 통합학급 수업 시간이 외부 강사 놀이체육 시간이어서 그 음악 소리와 강사 선생님 소리가 좀 크게 들렸었습니다. 저도 지금 가서 체육하면 좋은 시간인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 스트레스 상황과 맞물려 그날 9월 13일 아이가 통합학급에 못 가는데 자꾸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수업 중 부메랑 동시 관련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교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로 부메랑을 이해하기 위해 보여준 동영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소 강하게 집중하도록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쓰인 내용 중 버릇이 고약하다, 종이를 찢어버려요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은 저도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 수사 중 수사관이 교재에 있는 내용 같다며 찾아오라고 했고 찾아보니 받아쓰기 급수 중 디귿 치오 찌읒 치읒 티읕 받침이 들어간 문장을 읽고 쓰는 부분의 한 예시로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표현의 의미가 중요한 수업이 아니었고 정확한 발음으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유창성 부분이 주된 연습이었습니다. 다만 고약하다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라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약하다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친구 앞에서 바지를 내린 상황이 고약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4시에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 날짜가 정해졌었는데 날짜를 정하는 상황에서도 이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지만 학부모님 스케줄에 따라 시간 조율이 이루어져야 했고 저희 반 교실 외 다른 장소에서 협의회를 하고 싶다며 그 이유를 분리 조치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협의회라 상처를 받게 되는 장소라서 다른 곳에서 하고 싶다. 또 교육청에 본인의 신상을 거짓으로 말하고 장애 학생 인권에 대한 문의를 이곳저곳에 해서 거꾸로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를 찾아내어 저한테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건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아 응대도 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협의회 전까지도 힘들게 하셨습니다. 이 학폭사안은 통합학급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교사인 제가 사안을 마무리할 대안을 마련해야 했고 고심하던 끝에 제가 다른 아이들의 통합 시간을 줄이고 이 학생의 지도사 선생님 지원 시간을 늘리면서 최대한 통합교육 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통합학급에서 다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성교육 실시 후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전교생 성교육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외부 강사와의 조율도 모두 제가 하였습니다. 이 성교육 진행에서도 학부모님은 본인이 알고 있는 성교육 강사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2학년 학생들만은 이 학생 학부모님이 원하는 성교육 강사로 섭외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최대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사안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9월 16일 학생의 하교시간 성교육 전까지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못하는데 저희 반에서 전일 수업을 원하지 않음, 성교육 강사 부분에 대한 협의 등 대화를 잘했는데 저한테 화를 내거나 찾아와서 따지는 등의 어떠한 행동도 없이 2022년 9월 19일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되었다라고 말하고 비밀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2022일 9월 21일 공문으로 경찰서에서 CCTV 확인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가량 흘렀지만 3년, 30년 이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 아이에게 최선을 하려고 노력했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2021학년도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반 친구들의 뺨을 때리는 행동이 잦아서 저희 반 다른 아이들의 지도사 선생님 배치 시간을 줄이고 대신 제가 더 많이 수업을 해서 다른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뺨을 때린 행동뿐 아니라 갑자기 가방을 잡아당겨서 친구들이 놀라거나 배꼽을 올리는 등의 문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2학년 올라와서는 급기야 바지를 내리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학년일 때 이 아이에 대한 다른 아이들의 인식이 앞으로의 통합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기에 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성취 수준을 정하여 이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교재, 교구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일과 예상되는 일에 안정을 느끼는 자폐 성향의 특징으로 시각일과표를 통해 보다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다소 높은 아이라 수시로 성교육 동화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및 실제 성인 모습의 인형으로 단순한 성적 호기심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성인지 발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학생 학부모님의 끊임없는 요구사항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여 년의 특수교사 생활 중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었습니다. 학생이 던진 소화기로 코뼈에 금이 간 적도 있고 학생이 던진 의자가 다른 학생이 다치는 것을 막다가 제 발가락이 부러진 적도 있었으며 지체장애 학생들의 신변 처리로 추간판 탈출증도 겪어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특수학교에서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살자 시도, 학피흡사안 처리, 사고사 등의 일도 처리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특수학교를 떠나 2020학년도에 고기초 특수학급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특수학급 교실이 없었고 오전에 돌봄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교과전담실에서 업무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처우는 처음이라 아주 많이 당황스러웠으나 코로나로 학생들의 정상 등교가 어려웠던 점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 학생별 수준에 알맞은 가정 학습 꾸러미를 제작하여 각 가정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해 교실의 모든 부분을 디자인하여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공간, 학습 공간, 세면대, 교구장 등 4개월 가까이 고민하고 업체와 미팅을 하며 특수학급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맞춤반 학생 중 대부분을 울음으로 해결을 하려는 학생이 있었는데 학교 전체가 알고 있을 정도로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교사의 말을 이해하고 지시에 따르며 지금은 거의 우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간혹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다가도 멈추고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통합학급에서의 수업도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교실 밖으로 나가기를 반복했으나 현재 40분 수업이 연속으로 2번 있는 수업도 곧잘 앉아 참여하고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며 따라해보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1학년 입학하고 첫 급식부터 밥알 하나 입에 넣지 않고 모두 잔반으로 처리하는 한 학생은 사과, 딸기를 좋아하지만 급식에 나왔을 때 권해도 절대로 먹지 않았었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제 옆에 앉아 무조건 한 숟가락씩 음식을 권하였지만 역시 먹지 않았으나 우연히 한 입 먹게 되는 상황이 있은 후로 한 입씩 먹는 도전을 계속하였고 현재 학교 급식을 싹싹 다 먹고 있습니다. 통합학급에서 장기자랑 시간을 갖는다고 주간학습 안내를 통해 확인하였을 때 우리 아이들도 통합학급에서 장기자랑을 하고 친구들 앞에서 박수를 받으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무선 마이크를 활용하여 모두 다 꽃이야 노래 연습을 하였습니다. 통합학급 교실에서 직접 부르다가 목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어서 영상을 찍어 학급에 보냈고 친구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님도 지금까지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전하십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다 보니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했던 학생이 동화책을 줄줄 읽고 A4 종이에 글자 하나를 겨우 썼던 아이도 이제 10칸 네모칸 노트에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주어진 글을 읽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적절하게 찾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에 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은 모두 상쇄되고 그날 하루 있었던 것으로 저한테 화를 내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고소를 하신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20여 년의 교직 생활이 물거품이 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제가 운전 중에 2번이나 운전대를 놓는 상황을 벌였으나 저희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정신을 차리려고 정신과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나 현재 2시간 이상 잠을 못 자는 불면,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수교사라는 사실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그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고 억울한 죄명으로 낙인 찍힌 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큰 부탁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려운 부탁 들어주시고 도움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도움 주심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